안녕하세요. 언제나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생강남 ETF입니다. 올해 마지막인 12월을 맞아서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과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자신들의 주력 ETF 중에 하나인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 그리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에 정기 리밸런싱 공지를 올렸었는데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는 이번에 처음으로 종목 변경까지 실시를 했는데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인 월요일과 15일인 수요일에는 미국의 나스닥 대표 기술주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성격을 가진 각 운용사의 대표 ETF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가 종목과 비중에 대한 정기 변경일을 맞아서 공지가 올라왔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대표 ETF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에 대한 변경도 같이 공지가 올라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두 타이거 ETF들을 살펴보면 두 ETF 모두가 종목의 변화 없이 비중만 다시 리밸런싱 되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종목들로 투자를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였던 사실은 미국 테크 탑10 ETF의 경우에는 종목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잠시 더 지켜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테크 탑10 ETF에 포함되어 있는 컴캐스트와 페이팔의 시가총액 순위는 굉장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 종목들로 교체가 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컴캐스트와 페이팔의 주가 흐름이 요새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해서 올라가면 다시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캐스트와 페이팔은 올해 현재까지 컴캐스트가 마이너스 7% 정도, 페이팔은 마이너스 20%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고점 대비 상태로는 컴캐스트가 마이너스 21%가 하락해 있는 상태고 페이팔은 무려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좋지 못한 흐름 때문에 결국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에서 편출되었던 넷플릭스가 편출된 이후에 행보를 멈추고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위권 기업들에 대해서 단기간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다고 해서 쉽게 종목을 교체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의 경우에는 투자 비중을 시가총액 상위가중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팔과 컴캐스트의 투자 비중은 두 기업을 합쳐도 5%도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ETF의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 역시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팡폴러스 ETF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편입 종목 중에 트위터가 편출이 되었고 현재 시가총액 2등 기업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량 기업 중에 초우량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트위터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변경은 12월 17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고요. 더불어 이번 리밸런싱 기간에 당연히 투자 종목에 대한 비중을 동일 가중 방식을 적용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는 10개의 투자 종목에 10%씩 동일하게 재설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서 골칫덩이인 편입 종목은 3종목이었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바로 트위터와 중국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였습니다. 올해의 성과만 보자면 트위터는 마이너스 20% 하락한 상태고 중국 기업인 바이두는 마이너스 34%,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도 마이너스 47% 정도로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위터는 우량주 중에 우량주인 초우량주 마이크로소프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이 중국 당국의 제재에서 벗어나 살아만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투자자분들도 바이두와 알리바바의 높은 성장성을 믿고 여전히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다행히 여기시는 분들도 반응을 보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중국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 가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투자를 했다가 올해 4월 9일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가 신규로 상장되고 나서는 투자 종목을 변경해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세계 최고의 서로 다른 분야의 10개의 기업에게 동일 가중으로 투자되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큰 편입 종목들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새로운 사업을 찾지 못해서 변하지 못한다면 SNS 기업으로서 한계가 찾아올 거란 생각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고요.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중국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항상 마음 불안한 기업들을 투자 종목으로 가져가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페이스북은 미래를 위한 메타버스로의 사업을 향해 사명까지 바꿔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고요. 트위터는 이제 초우량 기업이면서 여전히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두 개의 중국 기업인데요. 과연 두 개의 중국 기업이 내년에는 살아나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기대도 되고 여전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투자 종목이나 ETF보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서 큰 하락장이나 긴 행보장이 찾아오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즐겁게 웃으면서 한 주씩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종목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초우량주 10개만 집중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로서는 더욱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투자 종목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세계 최고의 우량한 탑10의 기업들에게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이 나와주거나 또는 탑20이나 탑30에 시가총액 상위 가중 ETF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고요. 자산운용사에서 투자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특징을 요청하면서 많은 요청까지 들어온다면 해당 ETF 상품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아직 많이 없는 것인지 관련된 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럼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번 4분기에는 미국 테크 탑10 ETF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구성 종목에 대한 변경은 없고 비중만 다시 리밸런싱 됐다는 점과 반대로 미국 팡플러스 ETF는 이번에 비중에 대한 리밸런싱과 함께 그동안 많은 속을 썩였던 트위터의 기업이 편출되고 새롭게 우량주 중에 우량주인 초우량주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편입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미국 팡플러스 ETF에 여전히 편입되어 있는 중국 기업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제 갈 길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강국의 제재라는 불안 요소와 함께 미 증시에서도 위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트위터만 편출이 되고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그대로 놔뒀다는 게 다소 의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해당 ETF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신 다음에 본인의 투자 생활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의 변경이 있을 거라 예상했던 미국 테크 탑10 ETF는 오히려 종목에 변화가 없었고요. 종목에 변화를 준 미국 팡플러스 ETF는 트위터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변경을 하고 잠재적으로 큰 불안 요소를 지닌 중국 기업 두 개는 여전히 놔뒀다는 게 정말 의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증권사에서 해당 움직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투자자들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들의 생각을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올해의 시간은 모두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남은 하루의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